PC의 시대를 연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은 뭘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비대면 시대를 맞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 이익을 보고 있을까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수하기엔 너무 늦은 종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과거 윈도우즈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현재 소프트웨어 상에서 안 하는 게 없는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우측 상단의 카드를 통하여 시청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분기 실적 발표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이번 영상은 2분기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 영역은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오피스 제품들 및 다이나믹스, 링크드인을 서비스하고 있죠. 다음 클라우드는 서버 및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컴퓨팅 영역은 윈도우즈 및 엑스박스, 게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쪽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목표는 기기에서는 디스플레이만, 나머지 컴퓨팅 및 데이터 저장은 클라우드에 하려는 것이죠. 즉 저희 컴퓨터 본체를 서비스하겠다는 것이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미 애저를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의 큰 틀은 잡아둔 상태이죠.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을 개발 및 제공 중입니다.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점은 5G를 위한 엣지 컴퓨팅입니다. 이틀 전 Fastly 영상에서 언급한 CDN과 비슷한 개념이죠. 5G 네트워크는 단순하게 인터넷 속도를 현재 LTE 대비 10배를 올릴 예정입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속도, 정보 전달의 속도는 빨라졌으나 연산 처리를 해주는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면 지연이 발생하게 되죠. 따라서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빨라진 속도의 100%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은 컴퓨팅 장비를 소비자에게 더욱 가까이 가지고 가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 컴퓨팅 중에서도 5G 네트워크 사업자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메타스위치와 어펌드를 인수하였습니다. 둘 다 5G 네트워크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네트워크 엣지를 확장시켰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AI 관련 사업부인 Azure Cognitive Service였습니다. 머신러닝 또는 AI가 각광받을 때 가장 크게 조명을 받았던 사건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기능이었죠. 비슷하게 시각, 청각, 언어 등을 처리해주는 Azure의 세분화된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각 기능은 처방전 같은 종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글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6월에만 Azure Cognitive Service를 이용하여 25억 개의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900만 시간의 음성 자료를 문서로 변형시켰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살짝 무서운 게 트윌리오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게 되거든요. 트윌리오와 비슷하게 애저의 세분화된 솔루션들은 기업이 원하는 제품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에 예시를 든 것과 비슷하게 교육 소프트웨어에서 학생들의 자필 숙제를 자동으로 문서로 옮기는 기능을 Azure Cognitive Service가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활용도가 무한한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애플리케이션 제작, 데이터 분석, 업무 자동화 등 경영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코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기능을 원할 경우 기업 측에서 개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파워 플랫폼을 이용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파워 BI의 경우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며 포춘 500 기업들 중 96%가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뚜렷하게 데이터 분석 플랫폼 중 1위라고 하죠. 애플리케이션 개발 툴인 파워 앱의 경우 사용자 수가 171% 증가하였으며 업무 자동화 툴인 파워 오토메이트는 75% 증가했다고 합니다. 인사부를 대체하겠다는 링크드인의 현황도 살펴봐야겠죠. 콘텐츠를 공유하는 양이 50% 증가했다고 하며 라이브 형태의 콘텐츠는 8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직무 강의를 제공하는 러닝 컨텐츠의 경우 사용자가 4배나 늘었다고 하죠. 협업 플랫폼인 팀스도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하루에 무려 50억 분에 해당하는 미팅이 진행되었다고 하죠. 맨 처음에는 슬랙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슬랙을 쓰던 기업들은 그냥 슬랙을 쓰고 후발주자들은 팀스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을 쓰니까 호환성이 가장 좋은 팀을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슬랙은 좀 더 개발자들에게 유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기에 생산성에 좀 더 치우친 팀스와는 어느 정도 차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이용한 헬스케어도 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팀스를 이용하여 예약, 진료 등을 진행하는 것이죠. 460만 건의 미팅이 팀스를 통하여 진행되었다고 하죠. 영국의 NHS에서 120만 명의 의료진에게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이밍 사업부도 살펴봐야겠죠. 무려 64%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인 xCloud를 엑스박스 게임 패스로 가져왔습니다. xCloud는 간단하게 게임을 다운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형태의 게임 플랫폼이죠.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월간 구독제 게임 플랫폼입니다. 단순하게 월간 구독제 모델로 게임을 다운받지 않고 스트리밍의 형태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엑스박스 라이브의 경우 월간 사용자가 1억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 어떻게 성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게이밍의 경우 게임을 맛보기도 쉬워지고 중간에 이탈하기도 쉬워집니다. 인간의 심리상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 다운받은 게임은 약간이라도 플레이를 하지만 그냥 몇 번의 클릭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면 마음에 쏙 드는 게임이 등장할 때까지 게임을 교체할 수 있죠. DVD 대여와 넷플릭스를 비교하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DVD를 빌려서 영화를 볼 때에는 재미가 없어도 일단 빌렸으니까 끝까지 봤었죠. 근데 넷플릭스의 출연 이후로는 보다가 1분 만에 끄기를 반복하니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게임도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훨씬 경쟁이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트렌드를 짚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업무 자동화 기능 및 소프트웨어들을 꽤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의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자를 고용하거나 외주를 줘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과거 기능 중심의 소프트웨어가 아닌 UI, UX가 훌륭한 프레임워크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큰 덩어리를 먹고 세세한 범위까지 천천히 확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애저만 봐도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 운영이 아닌 다양한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실적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사업 분야 및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지루할까봐 뒤로 빼봤습니다. 먼저 생산성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영역은 전년도 2분기 대비 매출이 6% 증가했습니다. CRM, ERP 등이 포함되어 있는 다이나믹 365의 매출은 무려 38% 증가했다고 하죠. 오피스 제품은 기업용은 19%, 소비자용은 23%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 및 교육을 집에서 받다 보니 오피스 365 제품을 많이들 구독한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링크드인의 매출은 10%나 증가했습니다. 링크드인의 기능인 사람을 고용하는 SNS라는 점을 생각하면 경제가 얼어붙었는데 매출이 증가한 것은 사실 신기한 것이죠. 제 생각에는 총 고용되는 사람은 줄어들었으나 비대면 시대이기에 채용을 하기 위하여 링크드인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매출이 19%나 증가했습니다. 애저에서 무려 47%나 증가했죠. 세 번째로 개인 컴퓨팅 영역은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게이밍 사업의 매출이 무려 64%나 증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노트북 라인인 서피스 매출이 28%나 증가했다고 하죠. 전체적으로 비대면 시대의 수혜를 입은 모습입니다. 제가 기업을 분석할 때에는 단순하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 단계는 부채 및 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확장을 하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현재 기업의 자본으로 확장 및 운영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자사주 매입 및 배당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자본을 돌려주는 경우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세 번째 단계에 있다고 봐도 사실 무방한 기업입니다. 3단계 기업의 특징은 시장 점유율을 거의 다 했기에 더 이상 확장을 하기가 어려우니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사업들을 보면 90년대까지는 윈도우즈, 2010년도부터는 애저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도 어느 정도 포화되기 시작했으니 언젠가 성장성이 확 줄긴 하겠죠. 근데 또 현재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기업들의 구조가 전부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을 파이는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전 항상 게이밍 사업은 좋아하기에 게이밍 산업의 성장성에는 항상 긍정적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다뤄보길 원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커뮤니티 탭으로 신청해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투자 이야기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보셨나요? 더 많은 투자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